안녕하세요. 전 윌리엄 엠잘락이고 주네스 롱제비티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Jeunesse. We are redefining youth. 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으며 이미 전염병 수준이 되었습니다. 비만은 국가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생기고 있으며 한때 기아가 가장 큰 건강 문제였던 곳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비만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아무도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기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특히 많은 비만인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비만이 되고 많은 질병을 얻으며 심장병, 암, 당뇨와 같은 질병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국가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0억 명이 과체중이고 8억 명이 비만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00억 달러로 미국 의료 비용의 1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은 과체중과 비만의 차이를 아시나요? 과체중은 표준 체중보다 1에서 15kg 정도 더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수준을 벗어나면 비만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정확한 비만도를 확인하려면 BMI를 측정하면 됩니다. BMI는 체질량 지수로서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중을 신장의 제곱미터로 나누면 됩니다. 만일 BMI가 18.5 미만인 경우라면 체중 미달로, 이럴 땐 체중을 늘려야 합니다. BMI가 18.5에서 25 사이인 경우는 정상이며 25에서 30은 과체중이고 그리고 그 이상의 수치는 비만으로 분류됩니다. 주목하십시오. BMI는 표준보다 신장이 크거나 작은 사람은 물론 아이들에게는 보완된 수치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왜 사람들은 비만이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단순할 수 있지만 지방 대사를 고려하면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권장 칼로리보다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면 체중이 증가하거나 과체중이 됩니다. 반대로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면 체중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을까요? 우리 인체는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게 되며 1g의 탄수화물이 4칼로리를 방출합니다. 지방 1g은 9칼로리를 방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이나 단백질 또는 당이 풍부한 음식 중에서 어떤 것을 얼마나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어떻게 소비할까요? 우리는 3가지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첫 번째는 기초 대사량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체가 활동하고 필요한 화학 작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에너지를 말합니다.
기초 대사량은 보통 1시간당 체중 1kg에 대해 1칼로리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체중이 60kg인 사람인 경우 24시간 곱하기 몸무게 60kg으로 총 1440칼로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체 기능은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더위 또는 추위를 견디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소비는 더위나 추위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열 발생 메커니즘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인체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체 활동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잠시 후에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이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일련의 호르몬을 통한 지방 대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비만이 만연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2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유전자는 지난 2만 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식량을 구하는 것이 어려웠죠. 식량을 구하기 쉽지 않았고 그마저 봄이나 여름에만 집중됐습니다. 나머지 시간엔 배고픔을 견뎌야 했죠. 우리의 유전자는 이러한 풍요와 결핍의 시간에 적응해야 했으며 에너지를 인체에 저장하기 위해서 지방세포가 형성됐습니다. 이 지방세포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등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통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피의 50배까지 증가해 중성지방 형태로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음식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의 유전자는 저장 모드를 활성화시키게 되었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음식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저장 공간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만 년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의 유전자는 여전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모드를 작동시키고 있지만 현재는 영양의 부족함이 없죠. 우리는 지금 언제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은 먼저 저장 공간으로 이동하지만 밖으로 나오기는 정말 힘듭니다. 이런 이유들로 체중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물론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2만 년 전에는 음식을 확보하기 위해 사냥이나 낚시를 하거나 과일을 채취하는 등 고단한 활동들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짐을 운반하는 운송수단과 이동수단의 발달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따라서 체중이 증가하는 일은 매우 쉬워졌습니다. 비만이 건강과 장수에 미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만은
심장 질환을 포함해서 당뇨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을 일으킵니다. 거기에는 암, 당뇨와 같은 대사증후군이 포함되며 결국 생명 단축으로까지 이어지죠. 이러한 건강 문제는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노화와 관련해서도 비만은 텔로미어를 단축시켜 DNA 손상과 줄기세포 감소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직 의학계에서는 비만을 줄이기 위한 이렇다 할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기관에서는 당 성분이나 지나친 지방 섭취 및 운동 부족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대중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 산업은 아직도 좋지 않은 설탕과 지방이 들어있는 식품을 시중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시켜서 식습관을 개선하고 신체 활동을 늘리며 스트레스와 음식에 대한 욕구를 조절해 건강한 삶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 대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 보조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네스가 효과적인 제품을 개발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주네스는 음식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키고 지방 대사를 증가시켜 근육의 손실을 줄이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젠바디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네스 의학 자문위원 윌리엄 엠젤락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eunesse. We are redefining youth.